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과 방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속에 힘없는 약자만 눈물 짓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해온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용돈을 주겠다, 간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들을 꿰어냈다는데요. 박정인 기자가 전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9살짜리 여자아이 뒤를 지팡이를 쥔 남성이 따라 탑니다. 버튼을 눌러달라며 말을 걸더니 슬그머니 다가가 추행합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남성이 여자아이 3명을 놀이터 벤치에 앉힙니다. 손금을 봐주겠다며 아이들을 불러 모은 뒤 강제 추행한 것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남성 2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집 원장과 복지시설 대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놀이터나 공터에서 용돈과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를 거듭하며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240여 명의 어린이와 장애인이 성범죄를 당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피해자가 벌써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통은 알고 지내는 내지는 친근한 그런 그 관계에서 이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낯선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고요. 경찰은 아동과 장애인을 노린 성범죄 기획 수사를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태풍 한롱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초속 7m의 강한 바람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대형 벽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죽도시장 상인과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경북 포항 죽도시장 중앙통로 골목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길이 10m, 높이 6m의 대형판이 떨어지면서 시장 좌판대에서 생선을 판매하던 김모 씨가 어깨 부분에 부상을 입는 등 상인과 시민 모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반원형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곤란해가 이거 저희도 어떻게 살아? 어렵게 와가 목은 설라고 병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아침 일찍이니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안전 점검을 해달라는 수차례의 상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관계자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어디 이게 떨어져가 이렇게 갖다 이 큰 벽체가 떨어져가지고 뭐든지 해명을 해줘야 돼, 이거 죽도시장의 사람들한테.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에 대비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무너진 알루미늄 벽체를 정리하는 등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급식을 먹다 기도가 막힌 6살 남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은 뒤 이모군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모군이 체한 걸로 착각한 교사들은 10분이 지난 후 119에 신고했고 음성의 한 응급의료 지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충주와 원주의 대형 병원으로 잇따라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뇌사 상태로 20여일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들의 사고 직후 응급조치에 과실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틱장애가 있는 5명 중 4명은 20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틱장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6,000여 명에서 지난해 17,000여 명으로 1,000여 명 정도가 늘었고 특히 10대는 전체 점유율 중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심평원은 틱장애는 보통 소아 때 발생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는 만큼 아이에게 지적하기보다 증상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예술인들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었다는데요. 우세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투게더 위 플레이. 전 세계의 이목이 강원도 평창에 집중됐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국내외 100여 명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페스티벌에 첼리스트 정명화, 피아니스트 손여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거장들이 한 무대에 섰습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국내 정상급 교수진과 미국 시각장애인 케빈 컨, 영어 관상의 음악 감독인 기타리스트 이병우 등의 레슨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여름 대자연 속에서 펼쳐진 국립오페라 극단의 감동적인 무대에 관객들이 빠져듭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멜로디에 페스티벌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장애인들에게는 더 많이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번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들의 기량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감을 더 많이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술가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쳤습니다. 한층 성장한 자신의 기량을 확인하며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이어갑니다. 피아노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동의 선율이 강원도 평창 자락에 클래식으로 물들었습니다. 평창에서 복지TV 뉴스 우세린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기억들, 글과 사진으로 담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전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의 순간을 사진과 글로 담았습니다. 자원봉사 기간 동안에 겪은 행복한 순간과 자신들의 소감을 담은 사진과 체험 수기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지난 8일 서울시민청에서 2014 자원봉사 체험수기 및 활동사진 공모전 행복주머니가 열린 가운데 사전에 공모된 100여 편의 수기와 사진 중 총 16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체험수기 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인욱 씨는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작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그게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 애원의 김만호 상임이사를 비롯해 복지TV 최규혁 회장, 세계일보 조항규 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을 친 것이란 주장이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의무가 있는 시설 종사자로서 이와 같은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합니다. 상담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개회식과 폐회식, 입장권 인터넷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예매는 옥션 티켓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은 50%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가 온열 손상 환자의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온열 환자 특별 구급교육과 구급차 내 9종 5,304점의 구급장비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106대의 119 폭염 구급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차량 무료 점검 신청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점검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에서 이뤄지며
점검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2014 청문복답 충남대편, 청년이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이유가 오는 13일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청소년 자살률과 학생 공부 시간에 있어 OECD 34개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에 각종 사회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로 문의하세요.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오행시 영상 제작 경연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사의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콘테스트로서 제작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되며 1분 30초 이내로 제작하면 됩니다. 강원도 내 협회 회원 소속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제4회 동그라미 장애인 문화제 작품 모집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돼 문화적 잠재 역량 발굴과 성취감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울산광역시 거주장애인과 사회복지기관, 단체 소속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동그라미 장애인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던 약속. 세월호 참사가 110여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떠나가야 했던 실종자와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